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우리 재미교포님이신 한인호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변변치 않은 사람 데려다 놓고 이렇게 귀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인호 선생님이 실향민 1세대나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인호 선생님이 번적지는 한경남도 북청입니다. 예, 북청입니다. 예. 북한 지역에서 다니다가 그렇죠. 북청 사람 많으면 덤배 북청 딱 이렇게 말하고. 얼마나 성깔들이 모질렀으면 덜렁거리고. 물장수로도 유명하죠. 그렇죠. 북청 물장수 하면 유명하죠. 예, 서울에 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앞장 세우고 아버지는 그날부터 서울에 있는 그 유수의 그 분들 저녁에 그 물을 열어놓으면은 밤새 드나들면서 물을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뭐 전문학교를 졸업하면 아버지는 기양하고 그 처다들이 또 동생을 데려다가는 또 서포트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북청에 가면은 한 집 걸로 하나씩 전문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민족주의자도 많이 나고 극렬분자들이 또 많이 났어요. 부모님들이 물장수 해가지고 키워놨더니 이름이 와세다고 무슨 뭐 교토고 가더니 어느 순간에는 물이 들어가지고 러시아로 가서 코멘트림에 가서 이제 그 세뇌가 된 거죠. 그래서 막 뜨거운 열기가 있을 때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켜주는 사람이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북청 사람들이 빨갱이가 많았어요. 김일성이가 연안파를 데리고 47년인가 8년인가 내려왔을 때 30몇 명을 데려왔는데 10몇 명이 전부 북청 패들이라서 한동안 평양에서 한경도 사투리가 듣기 싫을 정도로 뭉쳐다니고 그랬었다고. 원래요. 김일성이하고 항일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한 80%가 한경도 사람들. 함경북도 특별히 또. 그하고 한경도 사람들이 혁명성이 강하고 계급적으로 볼 때는 일제식민지 통치 기간에 거기에 공업단지가 들어가다니까 노동계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중앙기관에는 한경도 사람들이 바글거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면서 우리가 한인호 선생님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오셨으며 뭐 때문에 뭘 견디지 못해서 오셨으며 또 어떻게 또 미국에 가서 그렇게 오랜 기간 정착하면서 어떻게 악착같이 버텼는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사셨는가 이게 저 진심으로 궁금하거든요. 제가 낳기는 연변 왕청에서 나왔지만 해방이 되고 45년에 이제 북청에서 약방을 했어요. 8.15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 터지기 전까지. 그렇죠. 마지막 날까지. 북청 조그만 읍에서 약방. 거기다가 이제 남보다 조금 배우고 이제 약방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주아지라고 그래가지고 미워하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 적대계층이 되죠. 약방 가지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거기다가 또 한 가지 큰 불온한 조건 중에 하나는 조선민주당이 그때 있었어요. 조만식 선생님이 하시던 조선민주당. 그분이 끌던 그 평안도 쪽에 힘이 있었고 항명도에 김사익 선생이라고 아주 존경받는 분이 있는데 그분 밑에 은거해가지고 조선민주당 활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건 괜찮았어요. 근데 얘들이 나라를 시작을 하고 공민증을 발부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틈이 갈라져요. 왜냐하면은 조선민주당은 당증을 이렇게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줬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 북청국 조선민주당 당서기를 했는데 그 종에다가 한 아무개 하고 도장을 찍거든요. 젊은이들이 이걸 가져가다 38선 넘어가다 잡히면은 신분증이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아무개 도장이 확실한데 그러면 그 당장 전화해 보면 북청에 그런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가시죠. 무슨 조건으로라도 잡아다가 처형을 해서 그 씨를 말려야지. 그때부터는 계급투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명이 잡히고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쳤어요. 아버님께서. 49년부터 50년 그 1년 내내 그냥 산에 있다가 2번 잡혔어요. 한 번은
포승에 이렇게 묶여가다가 쌕쌕이 호주 비행기가 오니까 유니폼을 입은 저 인민군이 그냥 공산군이 강릉의 밭으로 도망가니까 아버님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도망쳐서 한번 살고 그 다음에 여름에 언제 한번 또 숨었다가 또 잡혔는데 이게 내무서까지 가면 이건 총살이죠. 정치 상황이니까. 그것도 또 죄가 많으니까. 근데 그때도 우익이 셌어요. 생각보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어른이 되는 분이 지금 재패가 없거든. 그러니까 와서 그놈이 돌로 까가지고 구출해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제 산으로 도망가고 그런 저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일사후퇴 때 가소를 다 끌고 내려오셨어요? 그게 한 9월, 10월쯤에 그 국방군이 진격해 들어왔고 11월 되니까 매캐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유엔군이 더 진격을 못하고 저 장진호 거기서 지금 전투를 하는데 심상치 않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소문이 돌기를 아마 저 사람들이 저게 힘이 되니까 미군들이 명분이 뚜렷지 않으니까 저 철수할 거다. 그러니까 민심이 냈던 거죠. 그러니까 유언비어가 돌아가나. 돌기를 너는 남아 있으면 괜찮지만 나는 남아 있으면 처형감이다. 그렇죠. 특히 기독교인들 재산이 좀 있든가 교육을 받았든가 특히 이제 조선민주당의 이제 일부 적이 있는 사람들은 대상이죠. 그렇죠. 어쨌든 그 8.15 해방 직후부터 고당 저만식 선생이 김일성으로 놓고 볼 땐 정적이나 같았으니까. 그렇죠. 유일한 정치 그룹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때 그것도 이제 은밀하게 교인들끼리 이제 소문이 돌기를 북청 출신. 북청 출신. 우리 출신의 안대위라고 있었어요. 대위. 계급이 대위. 그분은 전투하는 장교가 아니고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국방관 옷을 입고 진격에 들어왔다가 내려가게 되니까 자기가 아는 그 교인들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다니면서 일을 만든 게 병참으로 물건을 싣고 왔던 빈 배가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걸 하나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그만 배니까 보통 때가 한 10명, 15명이 저 물건 날르고 그러는 배인데 드럼통이 밑에 다 있고 거기 그냥 드럼통 위에 앉으면은 그저 얼마 있는데 그거를 못다 보니까 한 100여 명 했는데 나중에 그 심포 옆에 마량도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배를 대놓고 소문을 내기를 이렇게 교인들만 이렇게 뽑는다. 간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때 통년이 우리가 한 사흘 함흥 원산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온다. 한 사흘 동안. 사흘 동안 지금 전세가 불편해서 지금 유엔군이 더 병력을 집중시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잠깐 임시 나간다. 갔다가 곧 온다. 사흘 후에 이제 귀환하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산이나 함흥까지 가서 시간을 끌면은 유엔군이 다시 쳐들어서 물리치면 우리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잠깐 나갔다 오는 셈 치고 그래도 그게 한 100여 명 앉을 수 있는 그 빽빽이 앉는데 200명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국제시장 스토리 비슷하게 그냥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아버님 선생님도 타시고 12월 15일 16일 그때인데 그러니까 나 그때 7살이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의뢰껏 얘는 어리니까 너희 사흘 있다가 올 거니까 얘 놔두고 가라. 그 추운데 왜 그런지 내가 앞장서서 내가 간다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가는데 그러고 앞장서서 그렇게 서두르더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몇 번 그냥 말리다가 안고 타셨구나.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는 거기서 내가 고향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내가 조부조모를 잊어먹은 거예요. 다시는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고향하는 막연한 생각이 헤어졌던 그 지점이거든요. 북청 우리 살던 집. 어리니까 물론 몰랐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야말로
함흥까지 갔다가 뭐 사흘은 좋아하지만 그저 두 주 있으면 다시 증원군이 오면은 다시 또 밀쳐내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흩어졌는데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이게 통통통통 하는 시원찮은 배니까 통통 배 타고 가다가 한 2, 3일 가다가 기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 먹을 거 뭐 미숫가루에 뭐 쌀 뭐 이렇게 조금씩 싸온 거 그냥 생쌀 입에다 넣고는 씹어서 생기고 물은 생각을 안 했잖아요. 물. 그게 그냥 보통 집 날리는 배니까 무슨 사람이 많이 탄 적이 없으니까 선원들 그 몇 명 먹을 물만 그러니까 몇백 명이 뭐 물론 저 변소 서비스도 있어야 되지만 물이 더 중요하잖아요. 마실 물이. 그러니까 2, 3일 되고 나니까 진돗개비는 내리고 눈 그냥 그대로 노출돼가지고 눈 맞고 그러는데 몸이 젖고 물을 못 마시니까 탈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배는 가다가 기관 고장이 나니까 떠가는 거예요. 그 표류하는 거죠. 표류하니까 그 중에 이제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뭐라고 소문을 냈냐면 우리가 운이 좋으면 홋카이도 끝에 가서 걸리든가 아니면 저쪽 러시아 쪽으로 노출이 돼서 끝까지 가면 우리는 죽는다. 동해에서 죽든가. 그러니까 뭐 죽을 맛이죠. 그게 50년 12월 한 17일, 18일 그때예요. 크리스마스 직전. 그래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진돗개비가 오고 이제 풍랑이 일기 시작하니까 더 사람들이 토하고 뭐 허기지고 배고프니까 못 견디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요행수로 그 기관이 이제 여러 그 스트로크 있는 것 중에 실린더 한두 개가 아마 터지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 풀 스피드는 안 나도 통통통통 하면서 어쨌든 각인 방향 잡아 간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저 주문진 그쪽에 강원도 주문진 보고. 거기 죽변이라는 그 오공간 어촌에 들어가서 그런데 내가 그때 감기를 걸려가지고 기침을 몹시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이제 사람을 고치는 게 업이었으니까 이제 그저 구사일생으로 살려냈어요. 그래도 죽변만 해도 그게 사람이 사는 어촌 조그만 데니까 그 배 고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뚝딱 끓여가지고 배가 굴러가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걸 끌고 이틀을 더 와서 부산을 온 거죠. 5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는 부산항에 영도에 들어오고 국제시장 그 영화에 보면 그 배가 흥남에서 떠난 시간이 맞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지나서 한 나흘 후에 이제 부산 이렇게 내려왔죠. 저도 그 국제시장 영화 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요? 그게 다 느껴져요. 그렇죠. 흥남항이 어땠어?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도 들은 바가 있고. 그렇죠. 그 동란의 시기에 가족들이 헤어지고 이게 정말 그 피가 물보다 짜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를 줄 수 없었던 혼란기였으니까 그랬는데 사람들 생각에 그런 건 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이 메카터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잘해서 일본에 갖다 쓰던 원자탄을 한 두세 개만 북쪽에다 떨어뜨리면 이게 그지 끝난다. 그럼 이상한 트루먼 대통령이 원자탄을 쓴다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소련이 지원하다 손을 떼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이 이 메카더렌이 목이 잘리고 그 리치웨이가 이제 물려받는다. 뭐 이렇게 되니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소문은 다 들으셨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를 저버렸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원자탄을 써서 깨끗하게 이거를 안 해주는구나. 트루맨이 어떤 놈이길래 그게 못된 짓을 했나? 그것도 아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피난민촌에서는 그게 이제 화제예요. 아주 지금 며칠 있으면 도로 간다고 여기 내려오신 분들이 무슨 꿈인들 못 끼고 있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구해줄 사람이 메카더랬는데 이 사람을 직위를 해체하고 딴 사람으로 갈고
상당히 그 능력이 있고 위대하고 정말 힘이 막강한 분인데 그 사람을 제끼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이제 우리는 부산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분들이 이제 제대로 좀 잘 살던 분이라. 시골에서 온 분들도 있지만 되게 다 교육도 받고 뭐 하시는 그 비즈니스가 있고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알거지가 돼서 떨어졌는데 부산에 보면 철공소가 많아요. 배를 고치니까. 그리고 옛날 외정시대에 남았던 건물들이 있어요. 공작소도 있고 무기 수리하는 데도 있고 일본 사람들 기병들이 쓰던 헛간 같은 게 있어요. 지붕이 있고 벽은 없고 그리고 이게 잘 받치고 말이니까 거기에 우리뿐 아니라 우리처럼 피나오는 사람을 차곡차곡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700명, 1,500명, 3,000, 4,000 되니까 급하게 피난민이 오니까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빈 쌀가마를 몇백 장을 가져다가 한 집에 하나씩을 줬어요. 담요고 뭐고 덮을 게 우선 없잖아요. 그렇죠. 옷이 내린 게 눈바닥을 걸어서 북청에서 심포오는 그 복장대로 거기다가 해보세요. 바닷물에 셋을 못해요. 바닷물에 절대 셋을 못해요. 그러니까 먹는 물도 해결이 안 돼. 춥고 부산이 이북처럼 춥진 않아도 바람은 또 세요. 그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일사후퇴에 그때 이주하신 분이 적게는 100만, 120만, 150만 아주 최대로 200만까지를 집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때 북한 인구를 1,000만이나 됐겠나요? 북한 인구가 1,000만 정도밖에 안 됐겠는데 그러면 15%가 남부여대에서 나왔다는 그 소리죠. 벌판을 이제 걸어 내려왔죠. 여기까지 합시다. 잠깐 좀 쉽시다.